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편지 내용은 약물에 대한 Q&A네요. 그럼 약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물을 먹으면 끊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감기 증상이 나아지면 감기약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정신과 약물 역시 증상이 호전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약물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의 모양, 색깔, 형태 등으로 약의 이름을 찾을 수 있고 성분명과 작용, 부작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 복용 후 부작용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꼭 약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가령 부작용에 대한 약물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없도록 용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임의대로 약을 추가해서 먹거나 나아지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될까요? 약의 복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매일 복용하는 약물 이외에 극도로 불안하거나 잠이 너무 안 올 때 일시적으로 복용할 약이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그에 대한 약을 따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 약의 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정신과적 증상은 의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기 정도는 약을 먹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렴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정신과적 증상도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울할 수 있고 불안할 수도 있으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노력으로 나아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절로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는 단순 감기가 아닌 폐렴과 같은 것입니다. 폐렴을 걸린 사람에게 의지로 나으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정신과적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약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상담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비통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외상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심리 치료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뇌생리학적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관련 정신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관점이 대두되어 적당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도 심리 치료도 개인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 가면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가면 진료 기록이 남아 추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라 병원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본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가족 증명서를 가져와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진단기록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병원 내부 기록, 병력이나 처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의 의무가 있을 뿐이죠.
보험 가입 후에 기존에 치료받았던 병원에 다시 가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 보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보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도 병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 시 면접이나 기관 내 인적성 검사 시에 정서 상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전에 치료를 받아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취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